지난 1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액이 20억 달러를 넘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북한 라선 특구의 45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만 6천 명 증가해 2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020선을 회복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0.47%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김종선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2020선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자, 오늘 시황이 어땠나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2.68포인트 오른 2025.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취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시작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이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을 모두 흡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411억 원, 436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2,436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23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67%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증권, 운수창고, 제조업, 보험 등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음식료품, 종이목재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5.09% 오른 11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본 경쟁업체의 사업 철수 가능성 소식에 5.26%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등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19개 종목을 포함해 446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기록 종목 없이 377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LCD 사업부의 분사 기대감에 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아몰레드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 내내 강세를 보인 끝에 전날보다 5.09% 오른 11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7일 세운 종전 최고가인 112만 5천 원을 13거래일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급등은 삼성전자 LCD 사업부 분사로 적자 부담을 덜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LCD 사업부를 분사한 뒤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아몰레드를 생산하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합병시켜 새로운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사 추진으로 기존 LCD 부분의 생산 능력이나 자원을 아몰레드 사업에 집중시켜 이 분야의 투자 속도와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그룹 디스플레이 사업은 삼성전자 LCD 사업부와 SLCD, SMD 등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신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 라인의 중복으로 인한 투자 효율 저하, 방대한 인력과 조직 구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LCD 사업부 분사로 효율적인 라인 운영과 조직 구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또 LCD 분사 후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의 합병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중심이 기존 LCD에서 산화물 반도체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중심으로 재편돼 시너지 효과가 전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LCD 라인의 개조 투자를 통해 산화물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전환을 본격화하고 OLED TV 신규 라인 증설 추진 등에 따른 시장 지배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분사가 장기적으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흡수 합병을 위한 삼성전자의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조의 답변 공시 이후 LCD 사업부 분사설이 돌고 있다며 1단계로 분사한 LCD 부문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합병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부문 조직을 아몰레드 라인으로 개편하고 라인을 재정비한 다음
남은 LCD 부분을 다시 분사해 중국으로 이전하는 2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합병의 디스플레이 부분의 수익성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네. 자, 현재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복된 어떤 사업 구조도 축소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 모델 자체도 좀 더 개선된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분사 소식은 삼성 SDI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반대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 SDI는 보유 지분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로 또 LG 디스플레이는 강력한 경쟁자의 부상에 부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 35.6%를 보유 중인 삼성 SDI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로 합병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3.59%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공시를 통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합병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시 후에 삼성 SDI는 지분 매각으로 인한 실질 현금 유입 효과와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주가가 나흘 연속 오르기도 했습니다.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도 LCD 부문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합병 회사가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경우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장중 3.53%까지 하락했습니다. 정한섭 SK증권 애널리스트 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기에 삼성의 디스플레이 합병 회사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삼성전자의 LCD 분사는 LG 디스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디스플레이 가격 자체도 워낙 떨어져 있고 이미지 바닥권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마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대형 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저가 TV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수익성에는 결코 좋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맞는 최고의 효율성을 갖춘 그런 구조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분이라면은 앞으로 이 업계의 변동 상황이라든가 그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업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되는 말씀 김종성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액이 20억 달러를 넘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대비 7% 줄어든 413억 달러, 수입은 3.3% 늘어난 433억 달러로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2009년 1월 37억 원 적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들어서도 10일까지 무역 적자 규모가 24억 달러로 더 늘어나 무역 수지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이 북한 나선 특구의 45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과 서울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지난해 말 동북 삼성과 라선 특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선 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또 라선 특구 내 비행장과 화력발전소를 지어주고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 지린성 투먼에서 라선 특구까지 55km 구간의 철도 건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통일 비용 부담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통일 방식은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답변이 62.1%로 가장 많았고 북한 붕괴 후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34.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을 연 10만 원 이하만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3.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등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습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만 6천 명 증가해 2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373만 2천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53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0년 5월 58만 6천 명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1월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내렸고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하는 등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 인구의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에 속하고 대부분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인구 중에서 1인 가구 구성원 비율이 23.6%, 2인 가구는 31.3%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2006년에 전체 빈곤 인구 중 1인 가구 구성원 비율이 16.6%, 2인 가구 30.3% 등 46.9에서 4년 만에 54.9%로 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특히 1, 2인 가구의 빈곤 인구는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 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당시 캠프 상황실장으로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이를 박희태 의장에게 보고했는지 또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며칠간 KT와 삼성전자가 스마트 TV 서비스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 스마트 TV가 데이터 양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 데이터망에 과부하가 걸리게 한다는 이유로 이 KT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자, 이 사건 경과와 진행 상황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마트 TV 때문에 KT와 삼성전자가 다툼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TV가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해 KT의 인터넷망에 과부하를 일으킨다며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인터넷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당시 KT는 삼성전자 스마트 TV 때문에 여타 KT 가입자들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등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스마트 TV가 인터넷망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실측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난 며칠간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KT가 삼성전자 스마트 TV 사용을 제한한 지 나흘 만인 지난 14일 양측은 스마트 TV의 망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히며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덕분에 KT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중 삼성전자 스마트 TV 이용자로 추정되는 20만 명가량은 스마트 TV의 갖가지 기능을 다시금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며칠 전만 해도 양측의 다툼이 장기전을 띨 양상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자, 어떻게 이 협상에 이르게 된 것인지요? 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방통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KT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급해진 KT가 삼성전자의 협상을 강력하게 제의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또한 KT를 압박했다는 분석인데요. 삼성전자 역시 사태가 장기화되면 스마트 TV 가입자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KT와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 업계 시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사 간의 다툼이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스마트 TV 이용을 갑작스레 차단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금일 방통위 주최로 개최된 망 중립성 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 차후 망 사용료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날 전망인데요.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실제 국내 통신사들은 지난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프로야구 실시간 중계 서비스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통신망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통신사들은 NHN 등 각종 서비스 및 플랫폼 업체에게 통신망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비를 내고 있다며 현재까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튜버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나올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기술 산업이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좀 스마트한 그런 해결책 양사간에서 도출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센은 어제 오후 한국정책방송 KTV와 업무 제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서울경제TV센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상호 프로그램 교류와 취재 및 제작 영상 상호 교환 제공, 프로그램 공동 기획과 제작 등 방송 영상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또 방송 포털, 신문 등 크로스 미디어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에 나서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세계 최대 용량을 자랑하는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신제품 13종을 출시합니다. 디오스 신제품은 용량이 기존 모델보다 22% 늘어난 870리터로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보관 용기 크기에 따라 선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무빙 바스켓 등 내부 디자인이 개선됐고 수납 공간은 투명 강화 유리 선반을 채용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제품 가격은 290만 원에서 450만 원대로 결정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슬림 프리미엄 노트북 PC 뉴 시리즈 9을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딜라이토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 시리즈 9을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12에서 공개된 것으로 13.3인치 크기에 두께는 12.9mm, 무게는 1.16kg으로 가볍습니다. 뉴 시리즈 9 13.3인치 모델의 국내 출고가는 293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은 자사의 DSLR 카메라가 9년 연속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논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국내 시장의 71.3%와 73.8%를 차지하는 등 국내 DSLR 시장에서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